자, 시청자 여러분,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13일 4시 9분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무슨 윤곽이 보일까? 일단은 명분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슈가 좀 있었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둘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나 미국이야 이씨 하면서 스텔라 폭격기로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면서 아주 조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살짝 지금 긴장 상태로 들어왔죠. 아, 미국 세긴 세구나. 트럼프 저 인간 진짜 안 참는구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눌렸고 장 시작했을 때 골짜기를 다 팠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위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윤곽이 보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한전선을 가져가는 명분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타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매수를 저희가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 타점에 집중을 해볼 건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메인 종목 영상으로 제가 준비해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문자 메시지로 타점이 나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좀 텀이 있는 경우에 제가 영상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제 매매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거를 기억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좀 이제 단타 종목도 보내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도 고민 하다가 메인 종목에다가 이제 이렇게 텀이 좀 있는 경우에 그냥 뭐 사은품 정도 같은 개념으로 보너스 그런 개념으로 단타 종목의 종목명만 딱 보내드립니다. 저도 이제 뭐 매수 매도까지 다 잡아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내드릴 건데,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그 번호로 타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 공지를 한번 드립니다. 대한전선의 윤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재명의 정책 관련돼 가지고 최초에 매수했던 명분은 그거였거든요. 에너지 정책으로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간다고 하면은 전선을 깔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한 논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단 명확하게 뭔가가 해 나갈 거다, 정책적으로 해 나갈 거다라는 게 확실하면 그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제 지금 그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속에서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을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윤곽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가 워낙에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열광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죽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었던 유럽 같은 경우에서 지금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 튀르키예 뭐 이런 데서도 지금 다 원전에다가 지금 시야를 돌리고 있죠.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10개 이상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SK 최태원 회장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에서 또 가만히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오늘 또 삼성 SDS 종목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가지고 원전을 지을 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력 갖고 있죠. 하지만 그 원전의 껍데기 바깥에를 짓는 애들이 누구죠? 대우건설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랑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인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GPU를 가지고 와서 세팅을 하기 전에 일단 땅을 보고 건설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짜고, 그렇게 했을 때 CK솔루션 같은 드라이룸, 아니면 그 다음에 GPU를 갖고 와서 세팅을 했을 때 학습시키려고 하는 빅데이터 데이터 솔루션, 삼성 SDI 이런 느낌인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세팅할 때 그 전류의 흐름 같은 경우를 다 에너지원으로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원이 어떻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 센터, 이게 이제 GPU 10,000대를 돌릴 때요, 10,000대. 제가 솔직히 뭐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이게 숫자로 보면은 뭐 전력이 뭐 몇만 뭐 기가헤르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었는데, GPU 10,000대를 돌리는데 대충 원전으로 비교해 주신 분이 교수님 계신데 2에서 3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전, 그러니까 기라고 해야 되나? 2기에서 3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GPU 같은 경우가 H100이라는 엔비디아 그걸 예를 들었을 때 여기에 세트로 들어오는 게 HBM3SE 같은 경우가 5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하나의 패키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0,000대 정도 하면은 이 정도 전력을 먹는다는 건데, 문제는 또 이제 10으로 만약에 가정했을 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GPU를 학습시킨 듯한 전력량이 5라고 가정하면요. 아까 5라고 했을 때 유지 보수를 하는데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 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냉각입니다. 냉각. 반도체 컴퓨터 같은 경우 런나게 돌리면은 얘네 열받잖아요. 그래서 팬이 중요한데 그 팬 역할, 그러니까 냉각을 하는 역할이 4예요. 그렇다는 거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전력기기에 대한 양, 그리고 그 전력기기를 이을 전선의 양,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 LS 마린 솔루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HCDB 해가지고 이 그 선이 있잖아요, 선. 이 선 같은 경우에 1km를 까는데 금액이 100억에서 2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 정도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몇천억 규모의 몇 조 규모의 수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세요. 전력을 끌어다가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전력을 어디서 끌어서 쓸 것이며 SK에서 물론 한다고 했으니까 SK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전력에 대한 설비 등등을 이어주는 게 전선이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있는 대한전선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하게도 세력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세력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을 때 올리는 종목을 구독자님들하고 다 매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놈들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날 30%라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거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 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 외의 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이시는 거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1000억 거래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에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 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4월 15일 날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리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은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필요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가지고 뉴스로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보티즈 영상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7,7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 7, 8, 9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보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7,000원을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3+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 타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FM 세력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7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관성 구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성 구간. 이거는 탑 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 탑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 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3,300원이었고요. 매도가가 40,000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 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적시켜서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력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SC 인베스트먼트 3월 2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 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DSC 인베스트먼트도 매도했던 고가건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10,000원 이상이니까. 로보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2,000원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0,000원 여기 꼭다구입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 투자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 타점을 보내드릴 거라는 거. 이제 요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주의 조건을 다 아셨을 테니까 지금 3+1 지금 며칠째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에 직접적으로 특징주가 붙었거나 뭐 그런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뭐 초전도 케이블 관련돼 가지고 초전도 선제 관련된 내용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뒤로 해적 케이블 시대 이거 말고도 분명히 AI 저거랑도 전력 송신 수신 이런 거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재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대한전선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이 어떤 재료를 지금 말씀드렸던 해적 케이블이냐, AI 손충신이냐, 전력 설비냐, 어떤 재료를 갖다 붙일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는 확실히 나온다는 게 제 예상할 수 있는 범위고요. 그리고 그 3+1이 나왔을 때
매도 타점이 나간다고 하면 두 가지겠죠. 전량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살 매도를 한다거나. 전량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나오는 이 3번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국제 정세가 좀 안 좋다는 거. 분할 매도를 한다는 건 3번이 괜찮고 국제 정세도 괜찮다라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했을 때 미국이 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얼음이라고. 이거 덕분에 지금 조금 더 국제 정세가 괜찮아질 거라는 예상이 보입니다. 스텔라가 갖다가 벙커버스터를 갖다 꽂아 넣는 거를 실시간으로 영상이 노출되진 않았지만, 벙커버스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폭파가 일어나는지 그 위력 테스트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트위터, 옛날 트위터였던 X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퍼졌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글쎄요, 누가 미국한테 딴지를 걸 수 있을까? 글쎄,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뭐 긴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제 정세가 살짝은 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보다는 조금 안정된 형태로 가지 않을까. 협상도 좀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2주를 지켜본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때려버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그 정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범위가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호남이 아니지. 호반 산업 해가지고 한진칼 관련된 재료도 하나 더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직접적으로 얘한테 있기보다는 매출이나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개념으로 그냥 명분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정하면 될 것 같고, 아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 자체가 AI에 이제서야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화폐, 그러니까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이었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후보자냐 대통령이냐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지역화폐가 움직였다가 여기서 이제 꼬꾸라졌고요. 지금 후보자 때 안 움직였다가 움직이는 놈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랑 전력망 그리고 AI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후보자 시절 때는 공약일 뿐이었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 공약을 실제로 이뤄나갈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랠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랠리에 시발점 되기 전에 저희는 매수를 진행했고, 지금 39.4%, 지금 40%에 육박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벌써 3조가 넘었고요. 매도를 어디서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일단 쌍봉까지는 2만원까지는 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독자님들 요청대로 단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적어서 위에 010-7666-8354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 하나 꾸준히 끌고 와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다른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추세가 아주 좋고 상황도 나쁘진 않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종목별 투자자만 봐도 지금 외국인이 또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뭐 JP모건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메릴린치 뭐 이런 잡다한이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 좀 단타치는 증권사 거래원들도 안 들어와 있다는 거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지금 이런 명분, 그 명분의 기폭제가 될 만한 내용들의 재료, 그것들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로보티즈도 상한가로 가고 지금 보유종목도 난리가 났는데요. 바쁘지만 그래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담배도 뛰어가서 피고, 하여튼간 저 흡연자여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취소가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 타점 정말 기깔나게 보내드리려고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내주실 건지 구독을 보내주실 건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